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배점이 총 35점짜리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총 3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켜놓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시오.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동을 했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매크로를 만들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G3에서 G14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G3에서 G1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수령액이 들어있는 이 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요 매크로를 생성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셀값 지금 이곳에 이제 수령액하고 수령액이 들어있는데 이 수령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빨간색으로 1000단위로 그렇게 이제 절삭을 하래요. 절삭을 하고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한 후에 앞에다가 우리 요 까만색 요 마른 목골을 붙이고 그 뒤에다가는 1000원이라고 그 글자를 이제 표시해 주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1000단위 절삭하고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앞에다가는 요 비어있는 마른 목골 이거 표시하고 뒤에는 이제 1000원이라고 요 글씨를 이제 표시해 달래요. 그리고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요것도 아니면 그 외에는 그냥 1000단위로 절삭하고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한 뒤에 그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글씨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525만원 하고 만약에 값이 이렇게 들어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얘는 이제 500만원 이상이니까 빨간색으로 1000단위 절삭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하래요. 여기서 동그라미 3개 빼라는 얘기죠. 빼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데 그때 이제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를 해라 해서 여기 1000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갔죠. 그리고 요 숫자 앞에는 까만색 마름모 요거 이제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1000원이라고 그 뒤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라는 얘기요. 자, 그리고 만약에 300만원 이상이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323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있을 때는 이거를 전부 다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1000단위 절삭을 하래요. 그래서 1000단위 절삭해라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3개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숫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를 하래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1000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비어있는 요 마른 목골 요거 이제 표시하래요. 비어있는 마른 목골 요렇게 표시해주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는 1000원이라고 요 글씨를 이제 표시해라 해서 1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그리고 500만원 이상도 아니고 300만원 이상도 아닐 때 그 외에는 1000단위 절삭을 일단 하래요. 만약에 100원 하고 이렇게 들어있다면 이거를 1000단위로 절삭을 하게 되면 이제 0이 되겠죠. 그때 이제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한 뒤에 그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글씨를 붙여서 지금처럼 0,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0,0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1000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때 샵, 샵, 제로 그거 이제 쓰라는 거죠. 왜? 실제 값이 0일 때도 0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이런 매크로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요. 그것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아예 2번에서 3번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아예 2번,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이제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생성을 하고 그때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서식 적용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조건도 들어가 있고 색깔도 바꿔야 되고 표시 형식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쓰는 형식이 맨 앞에다가 우리가 색깔의 이름부터 써야죠. 대괄호로 묶어서 색 이름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조건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해서 요것도 우리 순서가 정해진 거죠. 해서 맨 앞에다가 색 이름, 그 다음에 조건, 얘네 두 개는 전부 다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쯤 써야 되더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 쓰더라. 만약에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때 그 뒤에다가 이제 세미콜론 붙여주고 세미콜론 붙이고 그 뒤에다가 또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수령액에 보게 되면 이제 금액이 크게 들어있죠. 100만 원 단위로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때 1000단위로 절삭하고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1000단위마다 컴마를 붙여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샵 컴마 샵샵샵 요걸 써도 되는 거고 샵 컴마 샵샵 제로를 써도 되는 거고 둘 중에 이제 하나 써주면 되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샵 컴마 샵샵 제로 이걸 써야죠. 왜? 실제 값이 0일 때도 0,000원 하고 그렇게 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샵 컴마 샵샵 제로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1000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때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000단위로 절삭을 하라 그랬습니다. 1000단위로 절삭해라 라고 했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컴마만 하나 더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값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500만 원 하고 들어있어요. 500만 원 요거 복사 좀 할게요. 500만 원 하고 들어있을 때 지금 이 칸에서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형식을 샵 컴마 샵샵 제로라고 쓰고 맨 뒤에다가 컴마를 하나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1000단위 절삭해서 동그라미 3개가 없어지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한번 보자고요. 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다가 이제 샵 컴마 샵샵 제로라고 쓰고 컴마를 만약에 2개를 찍게 되면 지금처럼 동그라미 3개 그렇게 없애고 5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제가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샵 컴마 샵샵 제로 컴마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한 거고 그 밑에 거는 샵 컴마 샵샵 제로 컴마 하고 컴마를 2개 찍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컴마를 하나 찍을 때마다 동그라미가 3개씩 없어지더라. 그렇게 이제 절삭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죠. 해서 지금 여기서는 문제상에서 1000단위로 절삭하고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샵 컴마 샵샵 제로 컴마 하고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지금처럼 까만색 요 마른 목골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고 그 글자를 붙여서 이제 표시해라.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특수 문자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고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그 글자를 우리가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기본 도형에 들어가서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아예 2번, 3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도형을 집어넣을 때는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도형하고 있어요. 자, 이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본 도형에 우리 빗면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 빗면이라는 도형 요거 클릭해주고 아예 2번부터 시작해서 아예 3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쭉 도형 그려주면 되죠. 우리가 지금처럼 도형을 그리게 되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그 대화 상자가 뜬다 안 뜬다? 안 뜨더라. 그냥 도형만 딱 그려주고 끝나요. 그러면 이 도형을 지금처럼 그렸을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뜨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도형에다가 글씨를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시작하자고요.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고 나서 동일한 시트 아예 2번, 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고 나서 텍스트를 이제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입력을 하라 그랬죠. 해서 이 도형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서식 적용하고 글씨 먼저 입력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 입력하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그 뒤에 보니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 도형을 이제 클릭했을 때 서식 적용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매크로만 지정해주면 돼요. 해서 이 도형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매크로 지정이라는 요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우리가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우리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으니까 매크로 이름을 지금처럼 서식 적용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매크로의 이름 방금 쓴 거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져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버튼 좀 누르자고요.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매크로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뭐 보고 확인해요? 지금 우리는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 위에 뜨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뭘 보고 확인한다? 상태 표시줄. 상태 표시줄에 지금 이곳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여기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생성이 됐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라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지금부터 움직이는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매크로에 다 기록이 남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불필요한 행동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G3번부터 시작해서 G14번 그 영역을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죠. 해서 G3번 셋 찍어주고요. 쭉 드래그해서 이제 G14번까지 이렇게 쭉 영역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영역 지정하고 나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누른 다음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해서 사용자 지정 선택해 놓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싹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 시킨 대로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게 500만 원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색 이름 먼저요.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빨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 어떤 거를 셀의 값이 500만 원 이상일 때 이상인 그 데이터 틀만 빨간색으로 나타나겠다라고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면 됩니다. 해서 크거나 같다 500만 원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크거나 같다 500만 원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 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 지정해 주면 돼요. 문제상에서 1000단위로 이제 절삭을 하고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는 샵 컴마 샵샵 제로 컴마 하고 요거 이제 입력해 줄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 샵 컴마 샵샵 제로 컴마 하고 이렇게 이제 써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0단위 절삭하고 1000단위 구분기호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이제 요 까만색 요 마름모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샵 컴마 샵샵 제로 그 앞에 가서 우리가 특수 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자음 한글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자음을 보게 되면 이제 기역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있죠. 그때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특수 기호가 특수 문자가 우리 미음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 키요.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특수 문자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서 쫙 펼쳐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누르고요. 요거 이제 클릭해서 쫙 펼쳐서 보게 되면 까만색 마름모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까만색 마름모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특수 문자니까 우리 문자 입력할 때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특수 문자 이렇게 이제 써줘야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그리고 나서 뒤에는 1000원이라고 그 글씨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맨 뒤에 가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1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1000원이라는 글자도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500만 원 이상일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써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썼으니까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300만 원 이상일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거 이제 뒤에다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300만 원 이상일 때 파란색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맨 앞에다가 이제 색깔 이름부터 써야죠.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파랑이라고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야죠.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크거나 같다 300만 원 하고 우리가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300만 원 이상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300만 원 이상일 때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1000단위 절삭하고 1000단위로 절삭하고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그 뒤에다가 표시 형식을 우리가 샵 컴마 샵샵 제로 컴마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단위로 절삭하고 1000단위 구분기호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는 비어있는 요 마름모
요거를 이제 표시하고 뒤에는 이제 1000원이라는 글씨를 표시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샵 컴마 샵샵 제로 컴마 그 앞에 가서 또 미음 누르고 한자요. 한자 눌러서 우리 특수기호 쫙 펼쳐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어있는 요 마름모 선택해주면 되는데 그때 요 마름모꼴 요 특수기호도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마름모꼴을 전부 다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이제 한글로 1000원이라고 쓰라 그랬으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0원 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300만 원 이상일 때 다 해줬어요. 그리고 문제 보니까 그 외에는 천단위 절삭하고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샵 컴마 샵샵 제로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컴마 하나만 더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1000원이라는 글씨만 붙이래요. 그러면 앞에는 뭔가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러면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샵 컴마 샵샵 제로 컴마라고 찍어주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글씨를 붙여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1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 글씨들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좀 이따가 제가 복사해서 우리가 셀에다가 입력해 놓고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우리 매크로 지금 만들고 있었어요.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매크로 꺼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우리 상태 표시를 해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부 다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빗면이라는 요 도형도 만들었고 거기다 이제 글씨도 입력을 해줬고 그리고 매크로도 전부 다 기록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G3에서 G14번 그 영역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여기다 이제 서식 집어넣은 거 있죠? 이 영역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서식 해제라는 매크로 만들 때 도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아예 5번에서 6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아예 5번에서 6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이죠. 요 영역에다가 이제 빗면이라는 그 도형을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그렇게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 도형을 이제 클릭하면 서식 해제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도형을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되겠죠. 도형 만들 때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빗면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아예 5번부터 시작해서 6번 그 영역에다가 지금처럼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도형을 만들고 나서 이 도형 위에다가 이제 텍스트, 글씨를 먼저 쓰고 시작해야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 도형에다가 이제 매크로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이 매크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정이요. 매크로 지정 들어가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죠.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죠.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로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고 우리가 이것도 이제 만들 거니까 기록 단추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뜨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져 있어요. 그럼 매크로 이름 만남 확인하고 저장 위치 만남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고 아래쪽에 이제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서식 해제하는 이 매크로 좀 만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식 해제를 할 때 이 영역을 먼저 범위를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G에 3번 셀 먼저 찍어주고요. G에 3번부터 G14번까지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범주를 이제 일반으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일반으로 고쳐놓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원래대로 그렇게 이제 표시 형식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식 해제 다 했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하던 그 매크로 이제 기록 중지 시켜야죠. 해서 상태 표시를 해서 우리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해주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서식 적용이라는 거 한번 눌러보자고요. 서식 적용을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에 쭉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서식 해제 한번 눌러보자고요. 서식 해제 눌렀더니 서식이 싹 다 해제됐습니다. 서식 적용 누르면 서식 적용이 되고 해제 누르면 해제가 되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인정된다. 정답으로 인정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이제 제목 들어있죠. 제목에다가 제가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설정하는 그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자, 일단은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에 들어가서 제가 동그라미로 만들겠습니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도형 만들어 놓고 이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 셀의 색깔 이제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하는 그 이제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채우기라고 이렇게 써주고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고 이제 매크로 기록 상자 떴죠? 그러면 이제 또 확인이요. 자, 제가 지금 요 매크로 이제 켰을 때 아까 제가 이곳을 미리 범위를 먼저 설정했거든요.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매크로 켰어요. 매크로 켰더니 여기 범위가 잡혀있네. 범위가 잡혀있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이제 홈이라는 메뉴 가서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바꿔라 라고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요. 찍고 나서 첫 번째 줄 다 노란색으로 바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제 이곳에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곳에 채우기 색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셀을 여기를 이제 찍어 놓고 이 도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색깔이 바뀌어요. 또 여기를 선택하고 요 도형 원형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가 색깔이 바뀝니다. 또 이만큼 범위 잡아놓고 이 도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색깔이 바뀌어요. 아까 분명히 여기 색깔 바꾸겠다고 해서 매크로 만들었는데 내가 셀을 여기다 찍고 클릭했더니 여기 색깔이 바뀌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매크로 이거 만들기 전에 맨 처음에 여기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매크로를 켰거든요. 켜놓고 보니까 여기 범위가 잡혀있으니까 그냥 바로 노란색으로 셀의 색깔을 바꿔주세요. 채우기 색을 바꿔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요 영역 범위 잡는 거는 매크로에 기록이 됐어야 안 됐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셀 포인트를 여기다 갖다 놓고 원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 색깔이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요 매크로는 이 셀의 색깔 노란색으로 바꾸는 거 그거 하나만 저장된 거예요. 이 영역 지정하는 거는 매크로에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매크로를 만들 때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두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에게 표시 형식을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반드시 이곳을 범위 잡고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을 범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크로에 다 기록을 해줘야 돼요. 혹시나 매크로를 켰더니 이곳에 이미 범위가 잡혀있어. 범위가 잡혀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셀 서식에 표시 형식 들어가서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크로를 켰을 때는 범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크로에 모두 다 기록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네모로 만들게요. 네모.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여기 셀의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 들어갈게요. 그리고 빨강 채우기라고 쓰고 기록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매크로 이름 맞나 확인하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곳에 범위가 이미 설정돼 있죠. 이미 설정돼 있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게 전부 다 이제 매크로에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설정돼 있더라도 다시 범위를 지정해 줘야 돼요. 다시 범위를 지정하면 이 범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매크로에 전부 다 기록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채우기 색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셀 선택해주고 매크로 기록 중지시키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곳의 색깔을 일단 노란색으로 먼저 바꿔놓고 이 도형 제가 셀 포인트를 여기다 갖다 놓고 사각형을 누르면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내가 셀 포인트를 어디다 갖다 놓든 간에 무조건 이곳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특정 영역을 이제 문제상에서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부 다 매크로에 기록을 시켜야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켰더니 이미 범위 설정이 돼 있네. 범위가 설정돼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진행해버리면 셀 포인터 위치에 따라서 이제 실행하는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라. 그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사용한 사용자 지정 서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거 띄어쓰기 좀 해서 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색깔 이름하고 우리가 조건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다 써줬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하면 되는데 표시 형식을 지정해 놓고 문제상에서 앞에다가 요 기호 붙이라 그랬죠. 그리고 뒤에다가 1000원이라는 글씨 붙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얘도 이제 특수 문자고 1000원이라는 것도 글씨니까 문자니까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500만 원 이상일 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써준 거고 만약에 3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표시해 달라. 그때 이제 표시 형식 이렇게 찍어주고 그 앞에다가 이제 요 특수기호 붙여라 해서 특수기호를 전부 다 쌍따옴표로 묶어준 거고 1000원이라는 글자는 뒤에다가 표시해야 되니까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 색깔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어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해? 이 조건도 만족 못해? 그럼 무조건 이 뒤로 오는 거죠. 뒤로 와서 지금처럼 이 표시 형식대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 그때 이제 1000원이라는 글씨만 붙여라. 그렇게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1000원하고 써준 거예요. 그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서 이제 우리가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각 2점이다.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나왔죠. 자, 일단은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요 차트를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상에서 이렇게 차트를 주어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끝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다 풀어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중간에 뭔가 문제를 풀다가 차트가 잘못됐다고 해서 차트를 삭제하고 신규로 작성하면 0점 처리하겠다.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비중이라는 계열이 있대요. 자, 비중이라는 계열이 지금 요 초록색이다. 그렇게 나왔죠. 이 초록색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변경을 하고 나서 보조축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 변경하는 문제가 총 2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특정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꿔라.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아니면 이 전체 차트의 종류를 바꿔라. 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트 전체의 종류를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차트 종류 변경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서 만약에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게 되면 꺾은 선형 선택해 놓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보자고요. 확인 누르게 되면 이 차트 전체 아까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돼 있었는데 차트 전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특정 계열만 차트의 종류를 바꿔라.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정 계열만 차트의 종류를 바꿔라 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막대기 있죠. 빨간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지금 비중은 초록색인데 초록색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막대기가 됐든 아무 막대기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그 막대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특정 계열만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해서 그 제목 자체 이름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이제 막대기마다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해서 지금 우리는 비중이라는 이 계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기서 비중이 초록색이었는데 여기서 아예 초록색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아무 막대기나 그냥 선택하고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막대기를 선택하고 들어오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뜬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초록색 막대기는 어떤 거다 하고 차트의 종류만 이제 여기서 바꿔주면 되잖아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보조축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비중에 보조축 이곳에다가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초록색 그 막대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오른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조축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해서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우리가 막대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나오더라. 이 두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로 지정하고 B의 2번 셀이랑 연결해서 차트의 제목을 표시를 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B의 2번 셀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제목이 들어있죠. 이 제목을 똑같이 이 차트에도 집어넣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서 제목을 집어넣을 때는 차트를 선택하고 나면 맨 위에 차트 도구하고 얘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하고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차트에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제목 선택해 주고 여기서 우리가 차트 위에다가 제목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제목하고 요 글씨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여기서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B의 2번 셀에 찾아가서 B의 2번 셀을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타 작업 2번이라는 이 시트에 B의 2번 셀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B의 2번 셀에 들어있던 그 제목이 차트에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B의 2번 셀에 들어있는 요 값 있죠? 요 값을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어요. 변경을 시키면 차트의 제목도 같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B의 2번 셀이랑 서로 그렇게 연결해서 표시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세로축에 보게 되면 제목이 있는데 그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트에 보니까 여기 개수하고 세로축의 제목이 개수라고 써져 있죠. 이거의 텍스트의 방향을 스택형으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러면 요 제목을 그렇게 바꿀 거니까 요 제목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축 제목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돼요. 축 제목 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축 제목 서식 창이 이렇게 떠요. 뜨면 여기서 크기 및 속성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기 및 속성이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에 이제 텍스트 방향하고 있죠. 문제에서도 텍스트의 방향을 스택형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텍스트 방향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콤보 상자 요거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스택형이라는 거 요거 선택만 해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수하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의 방향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 다 시켰으니까 축 제목 서식 창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자고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까지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세로축이 있고 그리고 보조 세로축이 있는데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 숫자들이 써져 있는 곳을 세로축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요 비율이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보조 세로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두 군데의 축에다가 최대 경계 그리고 주 단위 이거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그림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림 좀 데리고 올게요. 자, 지금처럼 이제 문제 그림을 보니까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차트를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세로축을 보니까 세로축은 문제 그림에 지금처럼 0이다, 1000이다, 2000이다, 3000이다, 4000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거 차트를 보면 0, 500, 1000, 1500, 2000, 2500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최소값 0, 최대값 우리 4000, 최대값 4000은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 그림에는 1000단위로 커지게 돼 있는데 우리 거는 지금 500단위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주단위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세로축을 바꿀 거니까 세로축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축 서식이요. 축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축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떠요. 뜨면 여기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최소값은 지금 0으로 돼 있고 최대값은 4000이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단위가 지금 여기 기본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가 주단위예요. 주단위. 요거를 지금 100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주단위 요거를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1000 하고 쓰고 엔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로축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보조 세로축 요거 이제 찍자고요. 보조 세로축을 찍게 되면 보조 세로축 그 축서식 창으로 변경이 돼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있고 그때 20단위로 20%, 40%, 60이다, 80이다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는 0%부터 시작해서 60%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이 그때 이제 10단위로 10% 단위로 그렇게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60%가 여기에 입력된 거 보니까 0.6이라고 입력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100%다 그럼 여기다 이제 소수점 얼마를 입력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1로 바꿔주면 되겠죠. 1이라고 써주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00%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0%부터 100%로 돼 있는데 지금 기본 요 주단위 요게 주단위라 그랬어요. 요 주단위가 지금 0.1로 돼 있기 때문에 10% 단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20% 단위로 돼 있죠. 해서 요 기본도 우리가 0.2로 그렇게 이제 변경해주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죠. 끝났으니까 요 축서식 창은 꺼버릴게요. X 버튼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5G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에 계열 겹치기를 50% 그리고 간격의 너비를 100%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5G가 요 빨간색 막대기죠. 해서 빨간색 막대기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계열 겹치기하고 간격 너비가 이곳에 써져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지우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계열 겹치기 50% 그리고 간격 너비는 100%요. 자, 계열 겹치기 가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50% 입력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100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100%라고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다 했으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것도 X 버튼 눌러 닫아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비중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비중이라는 계열이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계열에 두 개의 요소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시키래요. 그럼 문제에서 비중 계열의 두 개의 요소라고 했는데 그 두 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림에 보니까 여기 18%다, 5%다 하고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가 돼 있죠. 요 두 개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만. 그러면 일단은 요거 이제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한번 선택하게 되면 모든 점들이 지금처럼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의 요소에만 그렇게 해줘야죠. 해서 그때 요 점을 한 번만 더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요 점 하나만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18%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그 옆에 것도 해줘야죠. 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고 찍어주게 되면 5%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 표식 오른쪽에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 얘네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쪽에 표시가 됐죠. 요것도 이제 바꿔줘야죠. 그때 요 18%, 5%하고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 두 개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지금 우리 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를 위쪽으로 바꿔줘야죠. 위쪽에 지금 있으니까
해서 위쪽으로 우리가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옮겨졌나 안 옮겨졌나 그렇게 이제 확인해주고 다 했으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옆에 보니까 가로 주 눈금선을 파선으로 표시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거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선으로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 그림 보면 이곳에 지금 파선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 자체를 그렇게 바꿀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선, 주 눈금선을 선택하세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주 눈금선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금선 서식하고 이곳에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주 눈금선의 서식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뜨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대시의 종료하고 이곳에 있죠. 자, 이곳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파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전부 다 이제 파선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4번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 다 풀었으니까 또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차트 영역은 그랬어요. 우리 차트 영역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도형 효과의 네온을 파란색 5포인트 네온 강조색 1번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해서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차트 영역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도형의 효과를 그렇게 바꾸라 그랬으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효과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고 도형 효과의 네온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효과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네온이라고 있죠. 이 네온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미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랑 5포인트 네온 강주색 1번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내용 변형하고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요 첫 번째 게 파랑 5포인트 내용 강주색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전부 다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범례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범례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무슨 색이보다 요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의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주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범례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 창에 보니까 범례 서식창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죠. 그때 이제 우리가 크기 및 속성이라는 거, 요 마지막 거,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범례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범례 위치는 이제 위쪽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위쪽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돼요.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범례 서식창 요것도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이제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그러면 문제상에서 제시해준 그 그림 있죠. 문제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랑 내가 지금 방금 작업한 거랑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어딘가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문제 다시 찾아서 우리가 다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끝나면 문제 그림이랑 비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 수정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기타 작업 3번 시트 갔더니 지금처럼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고 여기도 이제 지점하고 여러 구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매출 입력이라는 이 단추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좀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매출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클릭하면 매출 입력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자, 지금은 요 매출 입력이라는 요 단추를 클릭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매출 입력이라는 요 폼이 나타나야죠. 자, 그거 먼저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 먼저 들어가야죠. 개발 도구 들어간 다음에 디자인 모드요. 디자인 모드 선택이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 모드 선택해 놓고 우리가 매출 입력이라는 요 단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요 단추가 선택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지가 이렇게 짜잔하고 뜨면서 CMD 매출 입력이라는 요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우리는 매출 입력이라는 요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폼 이름 써주면 되죠. 해서 여기다 이제 매출 입력이라는 폼이 나타나게 해라라고 해서 점 찍고 우리가 쇼하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주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되나 안 되나 확인부터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야 되겠죠.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요 단추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출 입력이라는 요 폼이 짜잔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뜨면 여기까지 이제 맞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문제 읽어보니까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지점이라는 곳이 있대요. CMB 지점하고 나왔죠. 여기 지점이라는 콤보 상자 얘기하는 거요. 이 콤보 상자 목록에는 G의 5번부터 G의 10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되게 이 콤보 상자에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지금 이 콤보 상자를 클릭해보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 G의 5번부터 G의 10번 이 영역에 보게 되면 지금 지점하고 이 값들이 쭉쭉 들어있죠. 이 값들이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나게 이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차를 표시하는 옵션 단추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연차에서 1년이다, 3년이다, 5년이다, 5년 이상이다 하고 네 가지가 있죠. 이 단추들 중에서 1년이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1년이라는 요 옵션 단추가 이제 기본값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요 옵션 단추의 제목이 OPT 1년이래요. 그 OPT 1년의 값을 우리가 true 값으로 만들어주면 얘가 이제 기본값으로 그렇게 이제 까만 점이 표시가 되겠죠. 그거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 이 폼 닫아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누르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고 들어왔더니 지금 좀 이렇게 떴습니다. 얘는 지금 언제 하는 거예요?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게 되면 폼 매출 입력이라는 이 폼이 있습니다. 이 매출 입력이라는 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 그림이 이렇게 짜잔하고 화면상에 나타나요. 나타나면 지금 우리가 폼이 초기화됐을 때 그렇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폼이 있는 곳 중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우리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유저 폼 클릭하고 떠요. 클릭하고 뜨면 우리는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초기화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바꿔줄 때 여기서 바꿔주면 되죠. 여기 보니까 클릭이라고 돼 있는데 얘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니셜라이즈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뭔가를 우리가 작성해주면 돼요. 자, 일단은 콤보 상자부터 하자고요. 문제에서 콤보 상자 이름이 CMB 지점이래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CMB 지점하고 써주면 되죠. CMB 지점이라는 콤보 상자가 있는데 그 콤보 상자에 로우 소스는 이라고 써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영역 주소 써주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G5번부터 시작해서 G의 10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 푼 거예요. 그리고 옵션 단추 중에서 1년이라는 옵션 단추 이름이 OPT 1년이라 그랬죠. 그때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OPT 1년이라는 옵션 단추가 있는데 이거의 이거의 값을 뭘로 해달라? true 값으로 해주세요라고 true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줄만 써주면 이거 끝이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봐도 지금처럼 콤보 상자 설정하는 거 있었고요. 옵션 단추 설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또 모의고사 2번, 실전 모의고사 2번에도 또 똑같이 나왔죠. 여기서 지금 앞에 거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랑 비교를 했을 때 요 제목만 바뀐 거예요. 요 셀 주소랑. 그리고 나머지 건 그대로라고요. 해서 옵션 단추의 기본값을 지정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 그리고 콤보 상자에다가 엑셀에 들어있는 특정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해주면 된다. 요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두 가지 이제 했으니까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요 엑셀 아이콘 클릭하고 엑셀로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폼 실행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입력이라는 요거 단추 이제 클릭해주고요.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여기 연차 보니까 1년에 지금처럼 옵션 단추가 까만색 점이 붙어있죠. 기본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콤보 상자도 확인 좀 하자고요. 콤보 상자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영등포구까지 그렇게 이 G의 5번부터 G의 10번 영역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콤보 상자에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매출 입력이라는 폼이 있대요. 이 폼에서 입력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는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의 폼부터 보자고요. 이 폼을 보고 자, 이곳에다가 이제 이름 뭔가 썼어요. 지점도 뭔가 선택을 하고요. 월 매출도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여기서 뭔가를 찍었어요. 찍고 나서 이제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폼에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엑셀 표 1번의 이곳에 마지막 행 다음 홍길동 다음 행에 추가가 되게 이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요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름 이곳에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던 게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리고 지점도 우리가 여기서 뭔가 선택하면 그게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연차도 여기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 값이 이곳에 들어가면 되고 월 매출도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입력하잖아요. 입력한 그 값이 그대로 이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는 지금 우리 폼에서 입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더라. 안 받으면 평가라는 건 이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평가는 월 매출은 우리가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에서 이제 입력을 사용자가 직접 하는 거죠. 그때 입력한 그 값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우수다. 3천만 원 이상이면 양호다. 2천만 원 이상이면 보통이다. 그 외에는 미달로 그렇게 입력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select case라는 요 명령어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select case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구해주는 그 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랑 비교를 했을 때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는 우리가 엑셀에 들어있는 진료비 있었어요. 그 값을 우리가 가져다가 참조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풀 때는 입력행 구하는 게 있었고 참조행 구하는 게 있었고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엑셀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는 그냥 콤보 상자로만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따로 참조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곳에 입력한 그 값이 5천만 원 이상이야, 3천만 원 이상이야, 2천만 원 이상이야, 그것만 이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입력행만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원래대로 따지면 이 표 1번은 A의 4번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제목이 여기서부터 이름이라는 제목이 시작되니까 여기서부터 맞는데 그 바로 위에 표 1하고 이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행을 잡을 때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표 1이다 라고 해서 요게 만약에 A의 3번이 아니라 A의 2번 셀에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A 4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풀고 있는 문제는 요 표 1이라는 요 데이터가 A의 3번 셀에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뜹니다. 뜨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폼에서 입력이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 폼에 있는 거를 이제 엑셀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입력이라는 요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입력이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쭉쭉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입력하는 거는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코드를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입력행부터 보자고요. 자, 입력행을 계산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지금 이 입력행 구하는 거는 요 셀 주소만 바뀌지 이 뒤에 있는 이런 명령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으니까 요거 그냥 통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3번 셀 점 row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3번 셀에 행번호를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A 3번 셀의 행번호는 이제 얼마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3하고 나오겠죠. A 3셀이니까 3행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숫자는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올 거고 그 뒤에서 이제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그 범위에 있는 데이터의 행수를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A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데이터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게 몇 줄이 연결돼 있어요? 네 줄이 연결돼 있죠. 해서 그거의 행수는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3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이제 7하고 입력행이 7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에 입력되는 거 보면 여기 7행부터 시작해서 입력되는 게 맞죠? 해서 입력행은 지금처럼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입력행은 다 7이에요. 7. 그러면 txt 이름 .value라고 했습니다. 이 특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7행 1열에 집어넣어라. 7행 1열 그럼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에다가 이제 이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 밑에 이제 콤보 상자에 선택한 그 값 있죠. 그 값은 7행 2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7행 2열 그러면 여기죠. 여기다가 이제 그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지점이 이곳에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차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연차는 지금 옵션 단추 형태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선택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다 물어봐야 돼요. 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if 명령어 써준 겁니다. 그래서 if 명령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해서 1년이라는 그 옵션 단추의 값이 true냐 true다 그 얘기는 1년을 선택했다 그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else if로 넘어와서 opt 3년을 선택했냐 그렇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3년을 선택했냐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아니면 또 else if에서 그 밑으로 넘어오겠죠. 넘어와서 이번에는 5년을 선택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5년도 아니래요. 그러면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면 이제 5년 이상 얘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해서 입력행, 3년에다가 5년 이상이라고 입력해라. 그렇게 해요. 입력행이 지금 7행이니까 7행 3년에다가 5년 이상 집어넣어라 해서 값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7행 3년 그러면 지금 이 연차가 들어가는 요 칸이 맞죠?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라 그거예요. 해서 지금 이곳에 쓴 게 1년을 만약에 선택했으면 입력행, 3열에다가 1년 이하라고 입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 if로 넘어와서 3년을 선택했냐라고 물어보고 3년을 선택했다면 입력행, 3년에다가 3년 이하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else if로 넘어와서 5년을 선택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5년을 선택했으면 입력행, 3년에다가 5년 이하라고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1년도 아니야, 3년도 아니야, 5년도 아니라면 입력행, 3년에다가 5년 이상이라고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요 지상이 써 있어요. 연차 OPT 1년을 선택했으면 1년 이하라고 출력을 하고 3년 OPT 3년이라는 걸 선택했으면 3년 이하라고 출력하고 OPT 5년 이거를 선택했으면 이제 5년 이하라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제 5년 이상이라고 입력을 해라. 그때 이제 if문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if 명령어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입력행, 4열이요. 4열 그러면 요 월 매출이 들어가는 여기죠. 요 칸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칸에는 우리 텍스상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그 값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txt 월 매출이라는 요 텍스상자가 있는데 이 텍스상자의 값을 우리 입력행, 4열에다 집어넣어라 해서 요 칸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입력한 그 값은 이곳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 폼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죠. 우리 두 번째 지상에서 이제 요거 이제 계산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select case 문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 밑에 이제 코드 써놓은 거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select case 문으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돼요. select case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그때 이제 월 매출에 입력한 그 값 있죠. 그 값을 이제 케이스로 쓰는 거죠. 그때 이 월 매출에 들어있는 값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우수라고 출력해라. 3천만 원 이상이면 양호라고 출력해라.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이면 보통이라고 출력해라. 5천만 원 이상도 아니야. 3천만 원 이상도 아니고 2천만 원 이상도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미달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텍스상자 txt 월 매출이라는 그 텍스상자에서 입력한 그 값에 따라서 우수가 됐든 양호가 됐든 보통이 됐든 미달이 됐든 그 값이 이제 평가 입력행, 5열이요. 요 평가 요 자리에 이제 그 값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작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우리 한번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매출 입력이라는 요 단추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 쓸게요. 여기다가 이제 이순신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이라고 써주고 지점은 우리 마포구다. 그렇게 이제 찍을게요. 그리고 월 매출액은 7천만 원이다.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해서 7천만 원 쓰고 그리고 연차는 5년 이상이다. 요거 이제 찍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이요. 입력 버튼 눌렀더니 그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7천만 원을 입력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5천만 원 이상이면 우수라고 출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수가 지금 평가에다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문제 풀어봤는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문제 많이 연습하세요. 우리 코드 작성한 거 보게 되면 지금 이 한 문제에서 이제 if라는 그 명령어도 썼고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가 select case도 썼죠.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f하고 select case요. 그때 요 문제를 풀 때는 이제 if문을 써라.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나왔고 두 번째 지시사항 요거를 이제 문제 풀 때는 select case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if문을 사용해라, select case문을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나온다고요. 지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꼭 그 명령어를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해서 if가 나올지 select case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실제 시험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두 가지 사용법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해서 요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가지고 if문도 연습할 수 있고 select case도 연습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죠.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매출 입력이라는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닫기 단추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을 했을 때 폼을 종료하래요. 폼을 일단 먼저 종료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B의 1번 셀에 그랬습니다. B의 1번 셀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데 요 셀을 실제로 찍어 보면 지금처럼 요 제목이 들어있는 이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셀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만들래요. 그리고 기울는 꼴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매출 입력이라고 요거 이제 클릭하고 닫기를 누르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요거 이제 닫기 버튼 눌렀을 때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야죠. 자, 비주얼 베이지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요 폼에서 닫기 버튼을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거니까 요 닫기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CMD 닫기 클릭하고 떴죠.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코드 작성해 주면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요 닫기라는 요 단추를 클릭하면 폼을 종료하고라고 했어요. 폼을 먼저 종료해야죠. 폼 종료할 때 우리가 쓰는 명령어가 unload me죠. unload me 하고 이렇게 써주면 이제 폼이 종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1번 셀에 글꼴 스타일 굵게 하래요. 굵게가 이제 볼드죠. 볼드고 기울는 꼴로 지정해라. 그러면 얘가 이제 이탈릭이요. 이탈릭. 글꼴의 굵기, 글꼴의 기울는 꼴 이거를 이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둘 다 이제 true 값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셀 주소를 입력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B의 1번 셀에 폰트, 볼드, 폰트의 굵기는 굵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true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B의 1번에다가 우리가 기울는 꼴로 지정해야 되니까 B의 1번 셀에 있는데 이거의 폰트의 이탈릭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도 이제 true 값으로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폰트 볼드 true라고 쓰게 되면 이제 굵게 지정하는 거고 폰트 이탈릭 true 값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기울는 꼴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셀을? B의 1번 셀을. 요것도 이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어차피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와도 이 셀 주소는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굵게 지정해라, 기울는 꼴로 지정해라 그럴 때는 무조건 명령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거 이제 클릭해서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 입력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떴고 이제 닫기 단추 얘를 클릭했을 때 이 폼이 없어지면 되고 그리고 이 제목이 굵게 기울린 꼴 그 두 가지가 이제 설정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제목 잘 보세요. 닫기요. 닫기를 클릭했더니 폼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 B의 1번 셀이 굵게 지정됐죠.
그리고 기울림꼴도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프로시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프로시저 문제 풀어보니까 어렵죠? 어렵긴 어려운데 우리 1번 문제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 문제 생각해 보세요. 쉽잖아요. 명령어 짧잖아요. 일단 짧은 거 먼저 공부하라고요. 그리고 2번 문제 그거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2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2번 문제 동그라미 2번 문제 풀 때 if 명령어 쓰는 것도 나왔고 우리 셀렉트 케이스 쓰는 것도 나왔어요. 요 한 문제 가지고 그 두 가지 명령어를 다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문제는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코드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꼭 먼저 외우고 공부하세요.